지금부터 제25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영태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개회사에 앞서갖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법 제90조에 갖고 지방의회 의원이 피선거권이 없게 될 때는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배강호 의원이 주민등록을 수성구 밖으로 이전하여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당연 퇴직되었음을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선거법이 아니고 지방자치법으로 해서 이렇게 되어갖고 더욱더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선거법은 이제 위반했는 겁니다. 법을 기록가지고 위반했는데 이 지방자치법은 자체 이것도 위반은 위반입니다만은 이거는 무지해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사를 하는 바람에 수성구를 우리 의원들은 수성구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벗어나는 관계로 이렇게 되어갖고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도 책임이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 의원들이 먼저 우리 더군다나 초선 의원들이 들어오시면은 제가 이런 것도 공지도 좀 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저도 미처 거기까지도 생각을 못해 다 잘 알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미처 안내를 못했던 어떤 부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린 거는 이렇다 하더라 저렇다 하더라 이런 말들이 많이 있어 갖고 제가 정확하게 지금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존경하는 수성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김대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부푼 희망과 기대 속에 힘차게 출발한 개면연 새해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제259회 제2차 정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올 한 해도 우리 수성구의회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7월 출범한 제9대 수성구의회는 소통하는 열린 의회, 투명하고 깨끗한 의회, 일하는 희망의회를 목표로 현장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왔습니다. 한 해 동안 국민들이 복리 정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동료 의원이 여러분께 이 자리를 통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복 수성 실을 위해 구정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대곤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 대외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 가자 지구 전쟁 등 국제 정세 불안과 대내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의 침체, 가계부채의 증가, 고물가 등으로 인해 서민들의 생활에 한숨이 대진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일수록 의회와 집행부는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진정성을 갖고 경청하며 상호 이해와
보다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서민 경제 회복에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다가오는 2024년 새해도 수성구 의회는 집행부와 협력하여 우리 국민들의 삶의 올해보다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22일까지 38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정례회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는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과 격려를, 잘못되고 미흡한 부분은 과감히 지적하여 합리적인 발전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야하겠으며, 내년도 예산 심사에 있어서는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면밀히 검토하시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입장에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 성실한 준비와 답변으로 이번 회기 동안 상정된 안건들이 원활히 심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절기를 맞아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한파 및 폭설 대책, 화재 예방 등 동절기 종합 대책에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수성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하여주신 여러분, 이제 올해도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차질 없는 마무리와 새해를 더욱 알차게 준비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라며, 다가오는 갑진년 새해는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최기수입니다. 먼저 정례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59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8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 의한 회부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등 2건을 회부하였고, 행정자치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을 회부하였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에는 수성미래교육관 사무운영 및 관리, 위탁보고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9건을 회부하였고, 도시보건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5건을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16일부터 2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희섭 의원, 정대현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 발언은 김비섭 의원, 정대현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비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희섭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하기 전에 요 근래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삼선 의원으로서 또 나이가 많은 제가 어제 아래 11월 6일부로 이제 지하철 공짜로 타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은 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참 우리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과 특히 우리 수성구 주민들에게 죄송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성구의회 의원 김희섭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수성구민 여러분, 이번 겨울에도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연일 폭등하는 물가에 몸과 마음이 움츠러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수성구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올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를 통해 주민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복수성을 위해 애쓰시는 전영태 의장님, 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대건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3년 한 해도 거의 저물어 갑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고 많은 것들이 어수선하고 힘든 시기에 우리 모두는 자신의 삶의 궤적을 뒤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의원도 저 자신의 삶의 궤적을 뒤돌아보며 과거 5분 발언을 했던 내용들을 곱씹으며 다시 한 번 더 뒤돌아보고자 합니다. 서양의 역사학의 아버지 헤로도토스가 있다면 동양에는 사마천이 있습니다. 사마천의 사기 계명우기 편에는 4종류의 친구가 나옵니다. 저구, 이루, 미루, 외우. 적과 같은 친구 저구, 놀 때만 필요한 친구 이루, 힘들 때 서로 돕는 친밀한 친구 미루, 경외하는 친구 외우. 4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적과 같은 친구 저구, 놀 때만 필요한 친구 이루, 힘들 때 서로 돕는 친밀한 친구 미루, 경외하는 친구 외우. 먼저 저구는 도적 같은 친구입니다. 평소에 친구에게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다가 더 이상 나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관계가 멀어집니다. 이루는 즐거운 일과 어울려 노는 일에만 함께하는 친구입니다. 즐기는 것이 우선이라 함께 어울릴 여유와 재미가 없어지면 관계가 멀어집니다. 그러므로 저구와 이루는 친구의 아픔이나 어려움을 이해하거나 함께 떠안을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나쁜 일이 생기면 상대를 탓하는 친구입니다. 미루는 친밀한 마음을 나누고 힘들 때 서로 돕고 늘 함께 할 수 있는 친구입니다. 감추고 싶고 숨기고 싶은 어려움을 터놓을 수 있고 그 어려움을 자신의 것처럼 여기는 친구입니다. 또 더 나아가 존경하는 친구 외우는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며 때로는 두려워하면서도 친구의 허물을 서로 말해주고 장점을 배워나가는 친구입니다. 덕과 의로서 서로를 연마하고 큰 뜻을 위해 노력하는 친구입니다. 그러므로 미루와 외우는 서로 격려하고 과오와 실수가 있다면 서로 충고하고 도우며 생사고락을 함께하고 생명조차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친구입니다. 소설가 김현경은 계명우기에서 말하는 이 4가지 종류의 친구가 정신분석학에서 제안하는 인간 정신의 발달 단계와 동일한 궤적을 그린다고 합니다. 저구는 어린아이의 초기 발달 단계, 이루는 사춘기의 발달 단계, 미루는 청춘기의 발달 단계,
외우는 성인기의 발달 단계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저구는 어린아이의 초기 발달 단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출생 직후 아기는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합니다. 부모가 자기와 닮은 아기를 보며 나르시시즘적인 기쁨에 빠져 있는 동안 아기는 부모의 자원을 도적처럼 사용합니다. 사실 이 시기는 아기가 부모를 마음껏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건강한 정신 발달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어떤 사람이 이미 성인이 된 이후에도 타인과의 관계를 자기 이익만을 위해 사용한다면 아마 그는 초기 발달 단계에서 생존과 성장을 위해 부모에게 의존하고자 했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 채 무의식 속에 아직도 남아있다는 의미입니다. 상대방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상대방의 물건을 마음대로 가져도 된다고 믿으며 아무리 받아도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발달 단계는 이루는 사춘기 발달 단계와 관계 있습니다. 사춘기가 되면 부모의 세계를 벗어나 친구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합니다. 심리적으로 부모로부터 독립하면서 친구를 새로운 동일시 대상으로 삼습니다. 거울처럼 친구를 보고 배우면서 놀이, 여행 등 즐거운 활동을 합니다. 그렇게 세상을 탐험하면서 자기 세계를 확장하고 자신감, 의리, 창의성 등 정신 역량을 조금씩 키워나갑니다. 그러나 가끔 남자들은 한 가정의 가장이 되었으면서도 가족보다 친구를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피로를 호소해도 친구 전화를 받고 바로 외출하는 남편과 이에 실망한 아내들의 이야기를 드물지 않게 듣습니다. 이러한 남편들은 여전히 사춘기 발달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뜻이며 사춘기에 제대로 친구 관계를 맺지 못한 트라우마가 내면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다음 미루는 청춘기 발달 단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청춘기가 되면 누구나 사랑을 꿈꾸며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한 사람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 친밀한 사람과 함께 내밀한 소망과 욕망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합니다. 친밀감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인내, 배려, 헌신 등의 정신 기능을 획득해 나갑니다. 스스로 만들어가는 친밀한 관계는 성장기의 결핍과 좌절을 보살펴주는 기능을 합니다.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나누는 보살핌은 한 사람의 정신 세계를 계속 성장시켜 주변에 사랑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되도록 이끕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외우의 정신은 사회생활을 하는 성인이라면 반드시 획득해야 하는 정신 기능입니다.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려면 먼저 공동체 구성원을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선배들과 동료들의 지혜를 배우고 사회의 통용에 대한 질서와 관습을 습득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잘못을 범하면 빨리 개선하고 허물을 말해주면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존경하면서 배울 수 있는 친구나 선배를 만날 수 있다면 사회생활의 절반은 성공한 셈입니다. 저구, 이루, 미루, 외우, 이 세상에는 이 네 종류의 친구가 섞여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필요할 때 찾아와 필요한 것만 챙겨서 떠납니다. 어떤 친구는 술자리나 게임자리에만 불러냅니다. 그리고 어떤 친구는 내밀한 이야기를 한없이 털어놓으며 무의식적 치유 작업을 꾀합니다. 또 어떤 친구는 자신의 삶의 모습만으로도 가르침을 주고 허물을 알아차리도록 일깨워줍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의 내면에도 이 네 가지의 요소가 함께 존재할 것입니다. 우리 수성구의회 의원님들과 의원님들, 집행부 공무원과 공무원분들, 또 의원님과 공무원분들 사이에도 이러한 네 가지 방식으로 서로 관계를 맺는 듯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우리 수성구 의회 의원님들과 의원님들, 그리고 수성구 의회와 집행부는 이 네 가지 중 어느 발달 단계쯤에 위치하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인간관계는 어느 발달 단계쯤에 위치하는지 함께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미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굉장히 뜻깊게 들었습니다. 저는 이 마치고 출고 가면서 제가 공부를 다시 한번 할까 싶습니다. 여러분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다음은 정대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 환경의 변화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 몸도 마음도 쌀쌀해지는 요즘 수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범호 1동 4동 황금 1동 2동 출신 정대현 의원입니다. 자치의정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전영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국민들을 위해 늘 고생하시는 김대건 구청장님과 12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권 보장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자치제는 민주주의의 최고의 학교이며 민주주의 성공에 대한 최고의 보상책이라고 영국의 정치학자 제임스 브라이스가 말하였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 있다는 뜻입니다. 지방자치의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간 균형 유지이며 이를 위해 지방의회와 의원은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대부분 지방자치는 강시장, 약의회입니다. 자치단체에 많은 권한과 정보가 있고 의회는 그에 비해 많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10월 초 수성구의 출자 출연 기관인 수성문화재단에 관한 영남일보의 기사를 보고 의문이 들어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인사채용 및 심사 관련 자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제출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11월 초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8조로 서류 제출 요구를 근거로 자료를 다시 요청하였지만 지방자치법 제48조 3항에 의거하여 폐회 중이므로 의회 공문을 요청하였고 이에 공문을 보내면 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물어봤지만 위와 같은 이유로 자료 제출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요청하겠다고 하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를 근거로 행정사무감사의 범위 중 지방자치단체인 출자 출연기관에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으로 한정함으로써 본 의원이 요청한 자료는 제청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한 판례를 근거로 받았습니다. 본 의원이 담당과 과장, 팀장, 문화재단 담당자와 회의를 통해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필기 합격자 3명의 이력서와 심사위원회 항목별 평가 점수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지만 합격자의 이력서와 심사 항목 기준, 최종 점수에 대한 자료만 받았습니다. 이후 상임위원장과 담당과 문화재단 담당자 등과 회의를 통하여 자료 제출에 대한 근거를 설명하고 자료 제출에 대한 항목을 요구하였습니다. 심사 항목별 총 합격자에 한해 심사 항목별 총 점수와 이력서만 제출받았습니다. 이에 집행부의 자료 제출을 거부한 근거에 대한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해당 자료가 제출 불가능하다는 답변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자료 요구권은 지방자치법 제48조에 보장하고 있으며 정보 주체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암호화하여 안정성을 확보한 후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둘째,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 비용을 근거로
법률에 따라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개인정보의 제공을 근거로 정보 주체에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등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를 파악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범위 중 출자 출연 기간에 관련 업무 회계 재산으로만 한정하여 실시한다는 답변에 대해서는 수송구의 100% 예산으로 구성 및 운영되고 있으며 채용 시 담당자의 업무가 편성되고 급여 등이 지출되므로 인사 관련 사항도 업무에 속할 수 있으며 수송문화재단 정관 제27조 재단의 경영 상황 및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하여 구청장과 구의회 해당 상임위원회가 보고, 검사, 감사를 요청할 때 재단은 이에 응해야 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인사 관련 사항도 필요사항 등에 포함되므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넷째, 면접위원 명단 및 면접심사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서울행정법원의 2020년 판례에 대해서는 면접에서 탈락한 자가 요청한 것으로 의원이 직접 요구한 사항이 아니므로 이 판례는 현재 상황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작년에도 비슷한 이슈가 발생하여 위와 같은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한정적인 범위 내에서 자료만 받았습니다. 이에 다시 한번 자료 요청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 공문을 제출해달라, 해당 범위가 아니다, 다양한 해석이 담긴 서류가 아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해당 건에 대한 설명과 열람 등 가능한 범위의 조율을 원하였지만 아쉽게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출자 출연 기간에 대한 자료 요청은 반드시 과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과에서 재단의 업무를 관리하므로 재단과 의회가 원활히 소통할 수 있도록 담당 과에서는 더욱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으로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총 11분의 정책지원관이 전문위원과 함께 의회와 의원들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들이 자료를 요청하거나 집행부와 소통함에 있어 정책지원관이 그 업무를 담당하므로 정책지원관들에게도 의원과 같은 대우와 더불어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수송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수송구의 발전을 위해 함께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대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 자유 발언 내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구중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9회 대광역시 수성구의 제2차 정례의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59회 제2차 정례 회기는 운영위원회 간담회 시 협의한 대로 2023년 11월 15일부터 12월 22일까지 38일간을 하고 의사 일정은 배배드린 의사 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59회 대광역시 수성구의 제2차 정례의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59회 대광역시 수성구의 제2차 정례의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지역 선거구 순서에 따라 수성구의 의원선거구 비례대표 최현숙 의원, 가선거구 박용숙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른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16일부터 11월 29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사내를 선포합니다.